자, 오늘은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 기업으로 뻗어나가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함께 이 기계공학의 꽃이라 불리는 가스터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두산 에너빌리티 관계자분께 나오셨는데요.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파워 서비스 BG 이광열 전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본격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용 가스터빈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항공용 가스터빈은 또 우리 이 방산, 이 군수 물자와도 관련이 있고 KF21 아시죠? 이 KF21이 항공 엔진 국산화가 또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이 얘기 안 들어볼 수 없습니다. 이 사업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이제 세계에서 5번째로 발전용 독자 모델 개발을 한 이 자신감이 기반이 됐습니다. 전투기용 엔진 업체도 발전용 가스터빈과 유사하게 롤스로이스하고 프레니트니 GE가 메이저고요. 전체적으로 한 6개 나라 정도가 독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경험과 축적된 기술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이제 주도하는 항공용 엔진 개발에 현재 참여하고 있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에서 이제 확보한 그 노하우, 그다음에 R&D 인프라, 그다음에 핵심 부품 전용 제작 설비를 활용하면 개발 예산의 낭비를 막고 개발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이 수술 투자와 그 인적 역량을 중복 투자를 이제 하지 않도록 이 항공용 가스터빈 국산화를 저희들한테 이제 요청을 해와서 저희들이 이제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발전용 가스터빈을 하다가 항공용 가스터빈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뭐 원리가 어떻지? 그리고 같은 동일한 시스템인가? 뭐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또 들어가 본다면 차이점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차이점을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구조적으로 이 발전용은 이 회전체라고 하는 로타가 있는데요. 로타가 단일축입니다. 한 개의 축으로 이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압축기와 터빈이. 항공용 터보팬은 이 저압 터빈 축과 고압 터빈 축이 따로 두 개의 축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용은 효율이 최우선 되는 반면에 이 항공용은 무게당 추력이 우선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대한 무게를 줄이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테스트를 이제 할 때도 발전용은 이 회전력을 즉 부하를 소진하는 설비가 이제 갖춰져야 되고 항공용은 추력을 체크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로드쉘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이제 항공용은 추가적으로 가망 인증이라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설계를 제대로 했는지를 인정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시간과 비용이 이제 추가적으로 더 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항공용 엔진은 가망 인증을 엄청나게 많이 받죠. 그렇죠? 그지만 이제 그 사례를 보면 미국의 G사 같은 경우에는 항공용 가스터빈을 활용하여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이제 진행해 왔고 지금도 공동으로 가스터빈 연구소를 운영하면서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항공용과 발전용 가스터빈의 응용은 다르지만 국산 항공용 가스터빈 개발에 있어서 이러한 시너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항공용 가스터빈에 들어가는 이 부품 소재 좀 차이가 저도 제가 볼 때 많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어떨까요? 소재는 뭐 동일합니다. 가망 인증을 위해서 시험을 더 많은 경우의 수에서 하고 그러한 해석을 더 하는 차이밖에 없고요. 이런 소재 부분에 대해서 저희 회사가 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가스터빈은 신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신뢰성 있는 제작 기술을 뒷받침하는 게 소재입니다. 고온 고압에서 이제 운전되는 초내열 합금강 개발에 저희도 집중을 했는데요. 다양한 운전 조건에서 이제 견딜 수 있는 소재를 위해서는 소재 시험 데이터가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그 소재 시편을 제작하기 위한 어떤 모학금 정밀 주조 설비를 저희들이 이제 사내에 직접 투자를 해서 설치를 했고요. 이런 시편을 자체적으로 제작하고 또 합금강을 개발하는 역량을 저희가 발전용에서 확보를 했기 때문에 항공용에 충분히 활용 가능하고요. 또 고온 소재 물성 데이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시험 인프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크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크립은 고온에서 영구 변형을 의미하는데요. 현재 저희 회사에 19년 동안 시험 중인 시편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10년 동안 장기간 시험을 통해서 데이터를 확보합니다. 네. 그러한 소재 크립 시험기가 저희들은 세계적으로 200여 기를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모는 세계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하고 또 합금강을 만드는데 저희가 이제 AI 기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경험이 항공용에도 충분히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시험장 또 시험 방법의 차이가 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그거는 사실 부품 소재 개발에 비해서는 크진 않은 것 같긴 한데 네. 그 비교도 한번 좀 해주신다면. 네. 아까 제가 이제 연소기, 압축기, 터빈 세 가지가 있다 했는데 그 단위 구성품의 시험장은 저희들이 이미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용과 큰 차이가 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용은 로드셀이라는 시험 장비가 필요하고 전격 부하 시험장이 필요하다 했는데 추력을 확인하는 로드셀은 저희가 이제 별도 투자를 하면 되는데 기존 그렇죠. 전격 부하 시험장을 개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우리 왜 F 뭐 402, 414 엔진 매달아 놓고 보라색 불빛 나올 때 예, 그런 어떤 그죠? 그렇죠. 뭐 그런 어떤 공간을 만드는 거는 이제 어렵지 않을 뭐 거고. 그런 경우에는 현재 뭐 저희 국가연 ADD에서도 이미 계획을 하고 있고 정부에서 그거는 뭐 또 제가 볼 때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는 보유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두산은 이 항공용 가스터빈에 진출하기 위한 이 사업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그 분야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신다면요. 저희는 뭐 크게 두 개 분야를 지금 뭐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인 항공기 분야하고 첨단 엔진 분야 두 가지 생각하고 있는데 우선 무인 항공기 분야는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이제 10,000파운드급 무인기용 엔진 개발을 저희들이 수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엔진 레이아웃 설계하고 구성품 해석, 뭐 고온 부품 제작 이제 포함된 과제를 이제 진행 중인데 2027년까지 이 설계를 완료하고 제작까지 완료할 생각입니다. 또한 이제 국산 전투기 엔진의 독자 기술을 확보를 해서 정부가 이제 발주 예정인 첨단 항공 엔진 개념 설계도 현재 진행 중에 있죠. KF-21이 이제 개발이 됐지만 여전히 이 엔진 수입에 이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프로그램이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그 개념 설계를 진행한 결과를 발표를 하고 향후 개발 방안까지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해서 어제 발표를 잘 마쳤습니다. 그러셨군요. 반응은 어떠셨습니까? 저희 회사하고 이제 경쟁사하고 같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 발표 같이 하셨네요. 네네네. 뭐 시점은 다릅니다만 네. 아직까지 뭐 공식적인 피드백은 없었고 저희들은 상당히 기술적으로 높은 완성도를 차별화가 되어 있었다라는 피드백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쟁사는 아직까지 설계를 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제작 경험은 저희보다 뭐 훨씬 뛰어나지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실제 독자 모델을 3D 형상까지 완료해서 이번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럴 것 같아요. 경쟁사 한 곳만 보기에는 너무 시급한 것도 있지만 거기만 봐서는 안 된다. 독자 엔진을 가스터빈 엔진을 개발해 두산이 이 개념 설계까지 해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 차세대 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의 이거를 더 시간을 더 단축시키고 더 가능성이 높지 않냐라는 내부적 판단, 실사를 통해서도 그렇고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뭐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첨단 엔진 개발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저희 회사를 포함한 국내 모든 산학연이 역량을 총 집중해서 개발을 해야 성공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한 어떤 역할을 정부가 잘 가이드를 해서 진행되기를 저희들도 이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세대 항공용 가스터빈은 개념 설계는 두산이 하고 생산 경험은 경쟁사가 많이 있으니까 경쟁사가 생산을 한번 한다고 했을 때 이 원팀으로 묶어서 한번 샘플을 뭐 하나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 향후에 뭐 정부의 어떤 사업의 어떤 샘플로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정부에서 이번 개념 설계 내용을 보고 정부에 또 아마 그러한 생각을 하지 않을까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각사의 장점과 또 강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부가 최적화해서 또 정부 연구 기관은 또 어떤 역할을 하고 산업체들은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부분이 조만간 기획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 그 과제를 발주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야, 이제 조만간 이제 우리 기술로 항공용 가스터빈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뭐 제가 가슴이 두근거리는데. 자, 그러면 현재 진행 중인 아까 무인기 사업 해주셨어요. 무인기 엔진 개발 사업 소개 좀 해주신다면. 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미래 이제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을 교통 수단이 이 UAV 즉 Unmanned Aerial Vehicle이라 해가지고 UAV 시장이 이제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타입의 터보 제너레이터라고 합니다. 이제 10메가급이나 뭐 5메가급의 가스터빈 발전기로 발전을 해서 전기 추진을 하기도 하고 연료를 쓰기도 하고 또 이제 군수용으로 보면 무인기 항공 시장이 상당히 이제 획기적으로 증가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초소형 250파운드부터 10,000파운드까지 이 가스터빈 라인업을 개발을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장에도 저희들이 준비해서 도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자체 생산을 하고 계신지 아니면 면허 생산으로 가실 예정이신 건지 당연히 자체 생산을 가셔야 되겠죠. 저희 회사는 뭐 현재 무인기 엔진 사업을 최우선으로 이제 고려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독자 개발을 통해서 자체 생산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기술로 인해서 해외에서 협력 파트너를 찾기는 굉장히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응용은 다르지만 이 발전용 개발 경험을 활용하고 또 인프라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희들은 충분히 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도 개발할 수 있다. 발전용 가스터빈을 만든 회사가 이 항공용 가스터빈을 만들게 된 건지 항공용 가스터빈을 만드는 회사가 발전용까지 이어오게 됐는지 그 사업의 시작과 이 흐름, 이 끝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를 한번 해주시면. 다른 나라 사례는 다 먼저 항공용 가스터빈에서 발전용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어 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경쟁성과 무관하게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발한 게 결국은 전쟁이었습니다. 결국 2차 대전 세계 전쟁이 일어나면서 미국,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기 개발을 했고 거기에 파생 모델이 발전용으로 된 거거든요. 그렇군요. 그런 회사들이 결국은 GE라든지 지멘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시작은 다 항공용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예외적으로 항공용이 먼저 갈 수 없었던 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렇죠. 시장의 규모라든지 니즈가 없었고 그렇지만 발전용의 사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개발해야 될 어떤 여건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발전용이 먼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두산이 항공용 가스터빈 엔진 시장에서 향후 궁극적으로 가야 될 방향, 이 독자 엔진 개발인데 독자 엔진 개발을 위해서 앞선 선진국에서 갖고 있는 이런 기술력들을 이제 확보를 하셔야 되고 또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나름대로 경쟁력, 이 항공용 엔진을 개발하기 위한 두산만의 경쟁력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크게 이제 두산의 경쟁이 네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시작으로 실제
이제 제품 제작과 검증에 이르는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경험입니다. 이제 항공기에 장착되는 엔진은 아주 높은 수준의 어떤 설계 수명 평가와 신뢰성이 요구되는 그러한 어떤 기술입니다. 네. 저희는 자체 보유한 소재 데이터베이스 IP를 이제 모두 보유하고 있고요. 또 항공 엔진이 활용할 수뿐만 아니라 개발 과정에서 이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기술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두 번째는 저희들이 이제 지금까지 보유한 설계, 제작, 이제 시험을 할 수 있는 종합 시스템하고 인프라입니다. 저희가 독자 개발한 가스터빈 모델을 보유하고 있는 원제작사라는 그 자체가 차별화된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매너 생산이 아닌 1만 시간에 가까운 운전 기록을 검증된 독자 모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국내 타기업과는 뭐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된 수준의 시스템과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항공용 엔진이 요구하는 습시 1500도씨 정도의 이제 초고열인 소재, 터빈 입구 온도를 견딜 수 있도록 설계하고 제작하는 고온 부품 관련 역량입니다. 이 온도는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속이 녹는 점을 훌쩍 뛰어넘는 가혹한 환경인데요. 그렇죠. 이제 온도가 높을수록 고난도의 냉각 기술과 제작 역량이 요구가 됩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미 1700도씨에 가까운 고온 환경을 극복한 연소기하고 터빈 설계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최고 수준의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는 점입니다. 저희는 10년 넘게 이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위해서 소위 데스밸리라고 하는데요. 죽음의 계곡이라고 아십니까? 예. 이거 넘어야지 개발할 수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이런 데스밸리를 건너는 훌륭한 인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목표 달성을 위해 쏟았던 어떤 열정, 뭐 다짐, 뭐 개발 과정 등에서 얻은 경험 등을 보면 충분히 항공용 엔진 개발에도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는 부분을 가지고 이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장시간 이야기 많이 나눴는데요. 지구의 가치를 높이는 세계적인 기술력을 가진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항공용 가스터빈 시장에 뛰어들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시장에서 앞으로 어떤 기술력을 발휘해서 생산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많이 궁금했는데 쭉 지금 말씀을 종합해 보면 충분히 가능성은 있을 것이고 다만 그 시기의 문제고 그리고 얼마만큼 다양한 이 가스터빈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리고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시장까지 진출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앞으로 우리의 군수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이 방산 분야에서도 이 전투기 제2, 3국에 수출할 수 있고 또 그러지 않을까. 하실 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들이 출발은 뭐 발전용 가스터빈으로 이제 집중해서 했지만 방산용에도 이제 다양한 공군을 포함한 해군까지 이 다양한 가스터빈들의 어떤 니즈가 있을 거라고 이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1조 1,000억을 투자를 했습니다. 빌드업했는 이런 인프라가 이 우리나라 어떤 방위 산업에도 기여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히 이 국가 기술 전략 기술로 관리되고 있는 고온 부품의 설계, 그다음에 제작, 시험, 그다음에 그러한 제작 기술,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이 활용되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가스터빈은 크게 압축기, 그다음에 연소기, 이 터빈 이 세 개의 주요 기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압축기는 우리 대기 중의 공기를 아주 고압으로 압축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이 연소기는 고압된 압축기를 다양한 연료와 연소시켜서 에너지가 있는 고온 고압의
가스를 만듭니다. 이 가스가 터빈을 통과하면서 회전력을 일으키게 되고 이 회전력을 일으킨 터빈은 발전기를 돌려서 전기를 발생시키는 발전 장치를 의미합니다. 최초의 그 가스 터빈은 1930년도에 항공기 엔진으로 이제 개발이 되었습니다. 전쟁을 거치고 나서 이 항공기 엔진이 기술이 점차 발전됨에 따라서 이 육상용인 발전소에도 이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 30% 열 효율, 뭐 2, 3메가와트급 발전기였는데요. 기술이 점차 이제 그 발달해서 지금은 열 효율 40% 이상의 400메가급 이상으로 대형화되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요, 한 160여 개의 가스터빈 발전소가 운전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국가의 이제 그 전력 생산 설치 기준 그리드가 한 120기가와트 정도 되는데요. 네. 이 가스터빈 발전소는 우리나라 전체의 32%, 네. 37기가와트 정도에 차지하는 LNG 이 발전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통상 얘기하는 네. 복합화력 발전소와 우리가 그 아파트 난방을 하는 열병합 발전소의 핵심 기자재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90년대 초부터 개발을 시작하셨다고 하니까 그 과정이 정말 궁금합니다. 예. 예, 두산 에너빌리티는 91년부터 2012년까지 그 미국의 GE, 그 일본의 미쯔비시 기술 협력을 통해 이 발전용 가스터빈 제작 국산화를 진행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면허 생산에는 사업 수행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가지고 있었어요. 국내 이제 항공용 가스터빈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요. 네네. 이 막대한 외화 보유를 유출을 이제 방지하고 고부가가치 해외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이제 개발이 시작되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고온을 버틸 수 있는 이 부품, 이 소재 개발 정말 중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게 핵심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동안에 어떤 노력과 투자가 있으셨는지. 연소기하고 터빈의 이제 주요 부품을 고온 부품이라 하는데 이 핵심 부품에 대한 어떤 설계와 또 부품 구매권을 기술 제휴선이 저희들한테 넘겨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항상 이 핵심 부품을 구매해야 하고 또 이 완제품을 제작하더라도 해외 수출할 수 없고 국내에만 생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2023년도부터 국책과제를 통해서 이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을 착수를 했어요. 7년이 이제라는 큰 기나긴 시간을 통해서 2020년도에 저희가 이제 개발을 완료했는데 이때 국내 산업체, 학계, 영국에 산업체가 한 230여 개가 이제 참여를 했고요. 국책 연구기관도 5개, 그다음에 대학도 19개 대학이 같이 개발해서 100% 기술을 자립하여 이제 성공을 했습니다. 뭐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 일본, 이탈리아 뭐 이런 전쟁을 한 나라 이외에는 우리나라가 5번째로 처음으로 자체 보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터빈 성능 높이기 위해서 3D 프린팅 요거 적용한 요 설비를 갖춰주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금속 주조, 이 금형 만드는 거를 어떻게 이 3D 프린팅으로 이게 가능한지 그런 설비를 어떻게 갖추시게 되셨는지 궁금한데요. 저희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규모를 자랑할 수 있는 금속 분말 3D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가스터빈은 고온 상태의 어떤 가혹한 환경에서 운전이 돼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금속이 녹는 온도 950도씨보다 훨씬 높은 온도 1500도나 1600도에서 운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금속 내부에 냉각 공기를 흘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정밀주조라는 주조공법을 이용해서 그러한 익형들을 만드는데요. 3D 프린팅은 정밀주조로서 구현하지 못하는 아주 효율적이고 복잡한 형상을 구현해 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의 장점이 정밀주조를 하면
아주 장기간 동안 여러 번의 트라이얼 에러를 통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통상 블레이드 하나를 개발하는데 3년에서 4년이 걸립니다. 근데 그렇죠. 3D 프린팅은 저희가 도면이 나오고 서치를 누르면 불과 그러죠. 몇 개월 만에 형상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빠르게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D 프린팅 할 수 있는 영역이 블레이드만 할 수 있는 아니면 이제 형상이 복잡한 게 연소기에 연료를 분무하는 노즐이 복잡하고요. 노즐. 그 안에서 적절한 연료와 공기의 비를 믹싱, 섞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연료 노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3D 프린터로 이제 제작이 가능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터빈 부품, 터빈의 회전익에 해당하는 부분과 터빈의 고정익에 해당되는 부분을 3D 프린터로 하면 효율을 올릴 수 있고 정밀 주조 기간을 대폭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이 자체 공장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불량률도 현격하게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죠. 꼭 필요하네요. 그 해외 기업들은 이 3D 프린팅 설비는 다 갖추고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뭐 GE가 갖추고 있고요. 저희 회사가 그 두 번째로 알고 있고요. 저희 회사는 현재 이 가스터빈뿐만 아니라 이미 항공 우주 쪽에도 상용화 제품을 이미 납품을 하고 있어서 이미 기술이 검증된 기술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의 이제 공장은 3D 프린터가 뭐 주조를 대신한다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고객사의 만족도가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네, 만족도 상당히 이제 그 높은 게요. 저희들이 이제 1년여 이상을 이제 운전을 했는데 운전 중에 기기라는 거는 메인터넌스도 있고 이제 고장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국내 부품으로 개발되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됐을 적에 거의 이 하루 이내에 도착해서 이 해결해주고 해서 그걸 발전소 이용률이라 그러죠. 이 이용률이 상당히 높은 발전소이고요. 해외 같으면 오는데 적어도 한 달 이상이 걸립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차별화된 이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어서 저희들한테 좋은 피드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가스터빈, 이 발전용 가스터빈이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이 분야의 이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열병합 발전, 화력 발전, 석탄 발전, 뭐 이렇게 원자력, 원전 뭐 이렇게 쭉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습니까? 이 개념을 설명을 좀 해주신다면. 우리나라에도 이제 다양한 발전원이 있는데요. 원자력 발전이 이제 우리나라 전체의 한 30%를 분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주로 저희들이 썼던 게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 그렇죠.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가 이제 두 번째 이제 경제성이 있고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는 게 가스 발전소. 가스 발전소. 최근에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많이 이제 그 탄소 배출하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라 해가지고 그렇죠.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점차적으로 화력을 줄이고 원자력과 신재생 원자력과 신재생 에너지의 단점인 가늘성이라고 그러는데요. 날씨에서 이제 자지우지된다든지 뭐 원자력은 이 간발 운전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완해주는 의미에서 이 가스터빈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김포 말씀하셨고요, 안동 있고 보령 몇 군데나 지금 공급돼 있나요? 예, 김포 열병합은 이제 납품을 해서 현재 운전 중에 있고요. 추가로 이제 보령 신복합과 안동 복합에는 계약을 해서 현재 공장에서 막바지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가 되면 최종 성능 시험을 해서 내년에는 출하 계획에 있고요. 올 6월 달 이번 달에 저희들 또 2대를 추가로 계약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부에서 총 28개에 대해서 화력 발전소를 가스 발전소로 대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어서 저희들도 거기에 입찰을 해서 또 수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두산이 국내 발전용 가스터빈의 거의 독점 아니신가요? 지금 뭐 아까 제가 조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 이제 전량 해외 모델을 했잖아요. 네네네.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개발한 지가 이제 뭐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운전 실적이 이제 타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해외 업체와 저희 업체 우리나라 두산 에너빌리티가 입찰을 통해 경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미국, 일본, 뭐 사우디 등에서 갑자기 이 전원이 많이 필요해서 가스 발전소를 갑자기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계획되어 있는 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거나 아주 높은 가격과 아주 장납기를 제시하는 등 행포를 이제 부리는 상황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개발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뭐 높은 가격에 살 수밖에 없고 기다려도 사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죠.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개발함으로써 이러한 해결책을 저희가 대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더 이상 이제 우리 내수는 내수대로 따로 하고 이제 수출 시장을 나가셔야 되는 거죠. 네, 수출을 하게 되면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차별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400메가급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왜 400메가죠? 해외에는 같은 부지에서 최대한 많은 전력과 높은 효율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메가와트 값이 기술적으로 고효율을 낼 수 있게끔 아주 유리합니다. 세계 최고의 효율을 저희들이 이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터빈 입구 온도라고 하는데요. 이 터빈 입구 온도를 섭씨로 1700도씨 수준의 이제 고온 부품에 이 냉각 설계, 소재, 코팅 기술 개발이 이제 필요합니다. 이제 이는 이제 국산 어떤 뭐 항공용 차세대 엔진에서 요구하는 온도 아주 보다도 이제 높은 그런 가혹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이런 초격차 기술이 이제 저희들은 한참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차별화하고 있는 부분은 무탄소 전원인 수소 터빈 시장에서 저희가 독점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개발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저희들이 이제 수소하고 LNG를 혼소하는 연소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2027년까지는 세계 최초 400메가와트급 초대형 수소 터빈을 개발할 생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이 수소 터빈은 저희들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탄소 배출이 제로인 친환경적인 그런 발전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나라의 기업들도 수소 가스터빈 지금 개발하고 있나요? 이미 개발한 게 있나요? 그 경쟁사들도 2030년을 타겟으로 개발을 진행하고 있고요.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지금 앞서가고 있는 또 시장도 앞서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수소 전소 터빈 과제도 기술 개발 과제도 정부랑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일종의 대박이죠. 가스터빈을 이제 우리가 라이센스를 받아서 만들어 놨던 국가에서 이제 이거를 세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는 국가가 된 거니까. 그러면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예. 기술 제휴로 이제 가스터빈 사업을 한 30년을 했는데 기술 없는 서름을 엄청 많이 당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거기 사와야 되는 그 부품의 핵심 부품 가격을 1년에 뭐 20-30%씩 가격을 상승시켜요. 또 해외에 저희가 이제 그 발전소 건설 공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사도 하지만 국내에 이제 10대 건설 회사들이 중동이나 해외 동남아에 가스 복합 화력 발전소를 건설을 하면 날씨라든지 뭐 정치적 리스크 이런 거를 다 극복하면서 공사를 하고 나면 실질적인 고부가가치인 그 서비스는 기존 해외 공급사들이 30년 동안 열매를 이제 따먹는 그런 구조가 되었죠. 그렇겠네요. 저희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어떤 난관을 극복해서 이제 일을 하지만 부가가치는 아주 낮은 그런 사업이었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국산화 모델을 저희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국내 건설 업체들하고도 지금 현재 협력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낙수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가스터빈을 하나 만약에 400메가와트급을 만드셨다 했을 때 그 들어가는 부품 수라든가 이게 뭐 엄청날 것 같거든요. 네. 이제 산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요? 그만큼 우리 많은 기업들이 협력 업체들도 똑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가스터빈은 부품 수가 한 4만여 개로 이제 이루어져 있어요. 이루어져 있고 참여하는 업체가 230여 개 이제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GE와 일본의 미쯔비시, 두산이 이제 입찰한다 그러면 미국, 일본, 한국의 경쟁이에요. GE는 주로 미국의 생태계를 이용하고 일본은 일본 생태계를 이용하고 두산은 두산 이제 한국 생태계를 이용한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에 2030년이 되면 고용 창출 효과가 연간 4,500명 정도 되거든요. 2033년에는 45,000 일자리를 저희들이 뭐 창출하는 고용 효과를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게 가스터빈 발전소가 이제 가스터빈만 파는 게 아니라 저희들 회사가 하고 있는 발전기, 그다음에 스팀 터빈, 또 스팀 터빈 발전기, 또 그러한 어떤 관련된 각종 보조기기들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합하면요 업체가 430개 업체입니다. 430개. 예.